송영길의 행보가 이상합니다. 김민석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오히려 송영길 후보가 욕심을 부리면서 김민석 후보의 표를 갉아먹을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송영길 후보를 오랫동안 봐온 사람들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고 분석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김민석계가 중앙위에서 전폭적으로 뉴 이재명이 서미야를 밀었어요. 김용과 서미야는 뉴 이재명 세력들이 전폭적으로 중앙위에서 밀어준 거예요. 그래서 김용과 서미야가 통과한 거예요. 그래서 중앙위에서 압도적 표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셔도 서미야가 대중적 인지도도 없고 그래서 쟤네들이 판단할 때 권리당원표에서는 서미야가 안 나올 게 뻔하다. 그래서 친천계 의원들 중에 한 명을 컷오프를 시키려고 그러면 그래서 압도적으로 이쪽에서 8명 중에 한 6명이 올라가려고 그러면 저것들은 우리의 표심을 그러니까 민주당의 ABC론 있잖아요. A가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쪽이 80%고 저쪽은 한 줌밖에 안 된다 라고 얘기했는데 저쪽이 중앙에서 서미화와 뉴용을 밀어버린 거예요. 뉴용과 뉴미화를 밀어버리는 바람에 나머지 두 표를 찍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뉴용, 뉴미화를 찍은 거예요. 대부분. 그래갖고 제가 알만한 국회의원들 누가 서미화 찍었고 누가 한다는 소리가 벌써 들려요. 이제 이해가 가세요? 저쪽은 권리당원표에서 서미화 같은 애들은 원래 안 나와요. 그래서 뉴용과 서미화를 저쪽은 2명을 찍은 거야 대부분. 그러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럼 왜 의외로 박성준 이건태가 떨어졌냐? 오판한 거예요. 뭐냐? 얘네들은 뉴 이재명에서 즉 뉴 이재명 지지자들 중에서 박성준과 이건태가 인지도가 높다라고 생각해서 중앙위에서 저쪽으로 몰표를 주고 박성준과 이건태는 권리당원 표를 받으라고 했는데 이 표가 분산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정적으로 최민희, 이성윤, 한민수가 상위권으로 다 통과된 걸로 보이고 지네끼리 6등, 7등, 8등 난타전이 벌어진 거예요. 그쵸? 저쪽에서 6등, 7등, 8등이 난타전이 벌어져 갖고 어이없이 박성준, 이건태가 뉴 이재명 세력들에게 지지를 못 받아갖고 중앙표를 못 받아갖고 둘이 날아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김용호랑 박선원이는 왜 당선이 됐냐? 송영길의 반란이죠. 누가 봐도 김용호랑 박선원이는 송영길 좋아 죽는 사람들이거든요. 나름 송영길의 지지 세력들이 중앙과 송영길에 지지하는 사람들이 김용호, 박선원 2명만 딱 찍은 거죠. 이제 여러분들 좀 정답이 나오죠. 송영길이가 오히려 김용호, 박선원 중에 한 명만 나가게 하고 나머지를 저쪽으로 밀어줬으면 박성준이나 이건태 한 명은 올라갔을 텐데 1인 2표제다 보니까 송영길이라고 하는 그 지지 그룹은 한 10% 정도 되잖아. 그 지지 그룹은 김용호, 박선원 요렇게 짝을 지어서 투표를 한 거예요. 그쵸? 김용호, 박선원을 짝을 지어서 하니까 표가 분산이 안 된 거예요. 송영길 지지 세력은. 근데 뉴 이재명 세력들은 파이가 지네끼리는 엄청나게 크다고 착각을 해서 중앙은 뉴용, 뉴미화를 밀고 이건태, 박성준은 권리당원에서 표를 얻으라 그랬는데 권리당원 표는 우리가 왕창 가지고 있다 보니까 대부분 권리당원 표에서 얻지를 못하고 이렇게 분산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박성준, 이건태가 의외로 낙마했던 분석이 가장 여러분들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앙위표에서 압도적으로 뉴용, 서미화를 밀어서 그쪽에서 왜냐면 서미화는 권리당원 표를 못 얻을 거라고 예상을 해서 이쪽에서 사실상 서미화 같은 경우에는 중앙위표를 대부분 뉴용과 같이 짝으로 얻어갖고 권리당원표가 미진해도 올라갈 수 있었다라고 보고 박성준은 중앙위표도 못 얻고 권리당원표도 분산되는 바람에 뭐 어떤 사람은 박성준, 박선원 찍었고 어떤 사람은 이건태, 박선원 찍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김용호, 박선원이가 송영길의 어떤 지지세에 딱 2명 투표에 적합하게 물려서 올라간 거죠. 이렇게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쪽은 뭐냐? 후보의 난립이에요. 마치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뉴 이재명이 모든 걸 설쳐대니까 지네가 다 이겼는 줄 알고 설치다가 결국은 우리는 전략적인 투표. 이 전략적인 투표는 제가 한 달 전부터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셔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방송에서 그랬죠. 알려주지 마세요. 막 그랬죠. 아니 이걸 어떻게 안 알려줘요. 우리끼리 알면 쟤네들은 우리 따라해봐야. 오늘 투표로서 여러분들 드러난 게 뭐죠? 친노 친문이 결국 친명이 됐고 그 친노 친문이 뉴 이재명 세력들에게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라고 반기를 들었고 사실상 민주당을 살리기 위해서 이쪽이 파이가 훨씬 크다는 게 나왔죠. 우리가 제가 그랬잖아요. 걱정하지 마셔라. 이렇게 투표하면 이긴다라고 해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연습도 했잖아요. 그렇죠? 한 이틀간 찍는 연습도 하고 물론 제가 그 권리당원 30몇만이 투표를 했지만 제가 어떤 뭐 한 10분의 1 정도의 그 영향력을 줬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연습도 하고 우리는 연습도 하고 이것저것 다 했잖아요. 이거 투표율이 저조한 게 아니에요. 투표율이 저조한 게 아니라 원래 155만 당원이라고 돼 있지만 지난번 1인 1표제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40%를 안 넘어요. 오늘 제가 보면 투표율이 저조한 게 아니라 과표집되어 있는 것 같아요. 권리당원 숫자가 제가 보면 그래서 아마 본선에 가면 투표율 많아봐야 40%? 41%? 요 정도? 아니 투표율이 낮은 게 아니에요. 지난번 1인 1표제도 투표율이 30몇 프로밖에 안 돼. 그때보다 더 높아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 박성준 이건태가 왜 떨어졌는 줄 알겠죠. 저쪽은 중앙위에서 전폭적으로 뉴용과 뉴미화를 밀어버리고 권리당원에서도 뉴용 서미와 뉴용 박성준 막 나눠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뉴용은 중앙위에서도 몰표를 받고 권리당원에서도 몰표를 받다 보니까 지네가 중앙위를 꽉 잡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막 이렇게 표가 분산이 되다 보니까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지네끼리 5, 6, 7, 8, 9, 10, 11 막 난리가 났을 거예요. 저거 막 제가 보면 박성준이가 가장 아깝게 9등했을 것 같고 이건태가 10등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박성준 9등, 이건태 10등 정도 아깝게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번 본선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번 예비 경선을 통해서 여러분들 드러난 게 뭐죠? 한 방에 끝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얻은 거예요. 선호투표제고 나발이고 본선 8월 17일 날 정청래 대표가 한 방에 60% 이상 얻으면 끝이에요. 50.1이면 끝나지만 우리는 11을 걸 수 있기 때문에 60% 70% 한 방에 끝내면 끝나는 거예요. 무슨 선호투표제 아무리 짱구를 굴리고 머리를 써봐야 8월 17일 날 한 방에 끝내면 끝납니다. 그리고 우리 최고위원 후보님들 또 작전도 짜기 좋게 어떻게 이렇게 또 투표를 잘했습니까? 뽑기를 너무 잘했어요. 지금부터 주목! 본선 전략을 공개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정청래 대표도 잘 뽑았죠. 2번. 어떤 분이 1번 뽑았어야 되는데 그러는데 아닙니다. 2번을 뽑아갖고 류영길과 류민석 양 사이드에 낑겨 있어서 다구리 맞는 분위기예요. 그쵸? 지금 정청래는 다구리 맞는 분위기 2번이 딱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정청래는 송영길과 김민석 사이에 끼어갖고 다구리 맞는 분위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쵸? 그러면 또 제가 이걸 딱 보면서 가장 느낀 게 뭐냐? 우리 미니 누나가 어쩌다가 최고령자가 됐습니다. 만 65세예요. 우리 미니 누나가 최고령자예요. 그 다음에 이성인 의원이에요. 뽑기를 제일 잘하셨어요. 너무 쉬워요. 1번 우리는 무조건 최민희를 앞에 놓고
홀수달 출생하신 분은 한민수 1번 5번 5가 홀수니까 1 홀수달은 5번 한민수 또 6번 연달아서 뽑았어요. 짝수달 출생하신 분은 또 6번 이성윤 본선 전략 1516 끝. 너무 쉽죠? 미니 누나가 1번을 뽑는 바람에 헛갈리지도 않게 홀수달은 1호 짝수달은 16 그냥 돼요. 기가 막히게 뿌놨어요. 3분할은 전략적으로 가야 돼. 만약에 저쪽에서 뉴용이 만약에 근데 여러분들 제가 보면 제 말 들으세요. 예선전에 3분할로 하는 거고 수석 최고위원으로 하려고 그러면 2분할로 일단 가세요. 2분할로 가도 이겨요. 여러분들 불안해하지 마시고 우리 민주진영의 권리당원의 파이가 훨씬 커요. 알겠죠? 왜 그러냐면 이제 예선전에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제가 여러분들 홀짝으로 가는 게 더 유리하다고 말씀드리냐면 이번에 예선에서 중앙위원이 민주당 권리당원의 거의 1인당 3,900표예요. 중앙이 439명 대 권리당원 30몇만 명이 투표를 했는데도 중앙위는 저쪽에 앞서는데도 우리가 이겼단 말이야. 이해가 가세요? 저쪽이 중앙위는 압도적으로 앞서지만 우리가 권리당원에서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3명이 다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파이가 더 큰 거예요. 근데 굳이 우리가 결승에서까지 3분할로 갔다가 오히려 저쪽이 결승에서는 집중을 해갖고 수석 최고위원을 뺏겨버리면 문제가 되잖아요. 무조건 결승전에서는 홀짝으로 가야 돼요. 그래도 한민수, 이성윤 다 살릴 수 있어요. 무조건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뭐 그 가운데 혹시 불안한 사람들은 알아서 투표해 주시고 최민희를 수석 최고위원에 앉히고 그 다음에 5번 한민수가 5번이니까 홀수달 주민등록상 홀수달 태어나신 분들은 한민수 짝수달 태어나신 분들은 이성윤으로 가면 그냥 우리는 이미 정리가 됐어요. 그쵸? 홀짝으로 2분할로 가시는 게 여러분들 우리가 수석 최고위원과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가도 1, 2, 3등 다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이렇게 가도 우리가 1, 2, 3등을 할 수 있다라고 제가 왜 생각하냐면 이쪽에서는 여러분들 이제 중앙위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선전에는 중앙위가 표의 등가성이 거의 4,000표였잖아. 권리당원 대 439, 155만 명 대 439가 거의 5대5를 갖고 있었잖아. 근데 지금 본선에서는 어떻게 되죠? 중앙위원도 한 표고 권리당원도 한 표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왜 홀짝으로 가도 되냐면 이제는 중앙위원들의 표의 가중치가 없어요. 이제는 중앙위원도 국회의원도 한 표고 권리당원도 한 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파이가 훨씬 크잖아요. 그쵸? 이제 예선전이나 중앙위가 155만 명대 지네가 439개가 5대5로 표를 나눠 가졌는데도 우리가 다 됐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엄청나게 파이가 큰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이제 중앙위원이나 이제 모두가 한 표야. 그러면 우리가 이쪽으로만 해도 제가 1, 2, 3등은 다 우리가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거는 수석 최고위원을 만드는 거이기 때문에 이제는 3분할로 가갖고 굳이 표를 분산시키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거. 진짜 여러분들 자신감 가지셔도 돼요. 친명계마저 쓴소리. 이현주 부동산 토론회 보며 답답했다. 야, 지금 삐졌다니까. 이현주가 대통령을 들이받아? 야, 역시 본색이 나오죠. 지금 삐졌어. 이현주가 김민석 캠프에도 못 들어갔단 말이야.
김민석도 거리두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현주가 짜증이 났습니다. 아, 진짜. 어쩜 이렇게 투명하니? 투명해. 지켜봅시다. 자, 오늘 이야기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까요?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본선 행위다. 자, 이거야 뭐 다들 알고 있었고, 이거는 이변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싸움이었죠. 이 세 명은 무조건 예선 통과한다. 근데 최고위원 투표에서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와 버렸습니다. 최민희, 이성윤, 한민수 의원 모두 통과했죠. 이것도 예상대로였는데 친석계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이건태, 박성준이 탈락을 했습니다. 인지도적인 면에서 이 두 명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둘이 탈락을 했어요. 박선원, 김용, 서미와 인미의 김영호 이렇게 살아남았습니다. 이 5명 모두 반청입니다. 김영호는 또 뭐 그렇다 쳐요. 근데 서미와 인미애가 붙었는데 박성준, 이건태가 떨어졌다고? 납득하기 어렵죠.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소설 한 편 또 써봅니다. 이 소설도 개꿀잼일 겁니다. 최민희 의원이 1차 통과를 하고 페북에 글을 썼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중앙위원표가 거의 없었습니다. 당원 동지들 덕분에 본선에 올랐습니다. 제게 표를 주신 중앙위원님들 느낌으로 압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힌트입니다. 최민희 의원이 나는 중앙위원표를 거의 못 받았다. 그러니까 당원들이 압도적으로 밀어줘서 통과됐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중앙위원들이 누굴 찍었겠어요? 친석계들을 쫙 찍었다는 거죠. 전당대회 예선 룰이요. 권리당원 50, 중앙위원 50입니다. 이 민주당이에요. 1인 1표가 아닙니다. 예선도. 중앙위원은 1000명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데 현재는 590명 좀 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투명하게 딱 떨어지지 않나 봐. 최민희 의원의 말을 보면요. 중앙위원 표를 거의 못 받았다. 당원들 표로 합격한 거다. 그러면 이제 한민수, 이성윤 의원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짐작할 수가 있죠. 중앙위원 소수만 최민희, 한민수, 이성윤을 찍었고 다수는 친석계들을 찍었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박선원 의원 기존에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당원들 표도 박선원은 꽤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안정권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돌았었죠. 그러면 중앙위원들이 전략적으로 투표를 했어야 하는데 그러면 이건태, 박성준이 일단 통과를 했을 텐데 그게 실패한 것 아니냐. 그럼 중앙위원들은 전략적인 투표에 왜 실패했을까? 김용 때문이라는 게 제 추측입니다. 대통령에게 잘 보이고 싶은 욕망에 쩔어 있는 이 중앙위원들이요. 너도 나도 김용을 찍어버린 거예요. 나는 김용을 찍었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김용을 찍었습니다. 이게 필요했던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것 아닐까? 이건태, 박성준은 통과되겠지. 이 생각 때문에 이 둘이 탈락해버린 황당한 상황이 만들어졌다. 이게 이 소설의 내용이에요. 서미와 인미애는 그래도 전략적으로 찍어준 사람들이 있었다고 봐요. 그냥 생각 없이 소신대로 찍으면 탈락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었으니까 서미와 인미애가 최근에 굉장히 열심히 정청래를 까고 있거든요. 인미애는 페북에 노무현을 실패한 대통령처럼 표현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생략을 해버려. 이 얘기는 뭐예요? 이재명에게 잘 보이고 싶다.
김민석에게 잘 보이고 싶다. 노골적으로 표시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서미화와 임미애는 어떻게든 올려보자. 요런 생각이 작동을 하면서 전략적으로 찍어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건태 박성준은 통과되겠지.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건 아니냐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 조직 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위세가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투표 결과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 때문이기도 한데요. 자기 뜻을 잘 따르는 사람, 딸랑딸랑 하는 사람들을 워낙에 잘 챙겨주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과도한 충성 경쟁이 벌어진 건 아니냐. 대통령에게 잘 보이고 싶은 민주당 중앙위원들이 김용을 너무 많이 찍어버리면서 이건태 박성준이 탈락하는 일이 발생해 버렸다. 이게 이 소설의 핵심 내용입니다. 공치모의 핵심 멤버들이죠. 그래서 당원들에게도 철저히 외면을 받아버렸다. 이 두 사람의 인지도에 비해서 당원표가 너무 안 나온 거예요. 중앙위원들은 김용을 찍었습니다. 대통령, 제가 김용 찍었어요. 이렇게 잘 보이고 싶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갔고 당원들한테는 공치모 때문에 철저히 외면당해 버린 이건태와 박성준. 민주당이 굴러가는 모습을 보면요. 삼류 정당이 따로 없습니다. 어쩜 국힘 같은 짓들을 대놓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대통령의 성향이 크게 작용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민주당에서 이렇게 대놓고 줄서게 하는 정당, 민주당이 이렇게 대놓고 줄서게 하는 정당이 됐다는 게 참 황당합니다. 국힘에서나 보던 장면을 민주당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계속 보게 될 줄이야. 이재명 대통령의 성향이 이런 당내 분위기를 만들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동영의 반응을 보니까 적잖이 당황한 것 같아요. 공개되진 않았지만 의원 개개인들은 얼마나 득표했는지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친석계들이 당원들한테 받은 표가 충격적이었던 건 아닐까? 이동영이 축 처져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너무 흥분돼. 너무 좋아. 정민철을 또 이동영이 손절해버리더라고. 왜 지금 나왔냐 막 이래. 이상한데? 그리고 박선원이 수석 최고위원이 된대. 이거는 뭐 확정적이래. 과연 그럴까요?